한 주간의 핫한 키워드를 살펴보는 시간, 이경락의 키워드입니다. 이경락 비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터 팀장님, 이경락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너무 길어 이거. 비플라이 소프트 빅데이터 팀장 입에 붙지가 않아요. 회사에서 소프트 하는 거기 때문에 꼭 나가야 됩니다. 그렇군요. 예. 어쨌든 오늘 뭐 다들 정신 없으셨을 텐데 네. 우리가 이거 오늘 이 박사님한테 요청을 드린 거는 지난주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렇죠. 네, 근데 네. 오늘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해버리면서 이거는 긴급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네, 네. 해서 오늘 갑자기 요청을 네, 드려가지고 그렇죠. 네, 네. 분석하느라고 좀 바쁘셨어요. 그죠? 네, 좀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슈가 발생한 게 엠바고 풀린 게 이제 2시였고 오후 2시였잖아요. 그래도 어쨌든 댓글은 막 엄청 불이 나게 타올랐기 때문에 예, 수집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는데 이제 그 내용들을 분석하고 다시 또 매체별로도 나눠보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좀 시간은 걸렸는데 의미 있는 결과들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요? 의미가 좀 있었나요? 이건 진짜 따끈따끈한 겁니다. 지금 한 두어 시간 전에 어떤 여론들이 지금 온라인에 있었는지를 여러분들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키워드들을 좀 한번 봐볼까요? 네. 주요 키워드, 조국 장관 사퇴 이후의 키워드입니다. 그래프 준비가 됐나요? 네. 네, 보시면 사실은 이런 키워드 중심의 배치들은 이제 보기는 좋긴 하지만 예. 여기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은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사퇴문에 있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 있긴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 그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그런 논조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어서 뭐 굉장히 고생하고 수고했다, 감사한다, 뭐 이런 식의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예. 뭐 사실은 그 다음으로는 이제 구속하고 더 수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또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부분들도 그러게요. 있습니다. 저기 구석에 조그맣게 재앙이라는 조그만 글씨까지 보이네요. 저거 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빅데이터 쪽 분석을 했지만 예. 네이버 댓글에 항상 들어있는 어휘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편향성을 보여주는 지속적으로 좀 문재인 정부를 반대하는 쪽에서 네. 밀고 있는 밀고 어휘 중에 있는 하나, 어휘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예. 그래서 제가 또 그거를 중요한 부분들이 이 내용들을 그러면 전체 여론으로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댓글로만 했는데 사실 포털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그 이용자 층이 다양해서 네이버 댓글과 좀 다음의 댓글이 차이를 보이는데 많이 보이죠. 이번에도 좀 유의미한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일단 봐볼까요? 그럼 어디부터 보면 되나요, 지금? 자, 그럼 네이버 댓글 먼저 이렇게 보시면 네이버인가요, 저게? 네, 저게 네이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연결이 되는 조국 장관 그 사태와 관련해서 구속을 해야 된다. 그리고 비리에 대한 조사 그리고 막 유의미한 것들로 감옥에 대한 내용들도 있고 대체로 보게 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재앙이나 대통령 탄핵 같은 그런 아주 그 비판적인 그리고 그 수위가 높은 내용들이 네이버 댓글에서는 좀 많이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중립적인 그냥 명사 같은 경우에 사퇴 이런 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고 장관, 국민 이런 걸 빼놓고는 구속 이런 단어가 보이고 검찰 개혁도 근데 네네. 굉장히 많이 보이네요. 네네. 그리고 구석에 윤석열도 있고 감옥, 비리, 재앙, 좌파 이런 단어들이 이게 좀 네이버가 뭐라고 해야 되나 좀 더 보수 성향이 좀 더 강하다고 봐야 되는 보수 건가요? 성향이 강하고 대체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재앙이라고 평가한다거나 좌파 정권이라고 얘기한다거나 하는 내용들이 사실은 어느 댓글에서나 상당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뭔가 계속 와가지고 모든 그 맥락과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보니까.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포털 사이트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요? 보시는 것처럼 예. 고생하고 수고했다. 감사하는 마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리고 응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네요. 조국 장관을 여전히 지지하고 그 정부를 지지하는 그런 내용들도 다음 댓글에서는 좀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감사, 마음, 수고, 응원, 고생 요런 단어들이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거의 이런 식으로 뭉쳐 있네요. 보니까. 네트워크로 좀 많이 나와 있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사실 이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쉽게 이게 편하게 보시지만 이거 수집해서 돌리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 짧은 시간 내에 오늘 네. 굉장히 좀 바쁘게 지금 해주셨습니다. 네, 요게 아마 조금 더 지나고 수집이 되면 좀 더 확실한 이제 그 내용인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담론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확인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댓글을 좀 잠깐만 읽어볼게요. 예, 가우리님이 기계적 중립 눈물 김준희 기자님 색깔이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라고 조언해 주셨네요. 기계적 중립은 아닌데요. 예, 어찌됐든 뭐 이런 댓글도 다 읽습니다. 민선소님이 네이버 검색 안 한다. 하늘 피스군요. 비판을 위한 비판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가 네이버 쪽을 이렇게 댓글을 보여드리니까 네. 좀 더 부정적인 지금 그 반응들이 많이 나오셨네요. 예. 네, 아무래도 이제 그래서 이제 밝혀드리는 게 거기가 좀 우편향적인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동시에 이제 데이터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주 핵심 키워드 한번 볼까요? 지난주 핵심 키워드가 어떻게 나왔는지. 역시 뭐 비슷비슷하게 나왔네요. 네. 지지난주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전히 이제 조국 장관 이슈가 지난주에도 계속 큰 이슈였고 예. 급기야 오늘에는 이제 사퇴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주요 중점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요 중에서 그러면은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되나요? 예, 크게 이제 5가지로 이제 이슈들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래도 첫 번째가 윤중천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접대했다. 이 내용이 이제 첫 번째가 되겠고요. 한겨레가 단독 기사라고 네, 발표했던. 단독으로 보도했었던 예. 그게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가져왔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여전히 이제 최후 통첩까지 했었던 서초동 집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같은 내용들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조국 장관 관련 수사가 이제 주요 이슈였었고 네 번째로 김경록 PB가 알릴레오와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인터뷰 내용이나 혹은 그와 관련해서 KBS의 대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이슈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키워드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번째로는 문 대통령의 집회와 관련된 언급,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분열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보도 그리고 그것들에 대한 댓글들이 주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한번 하나씩 볼까요? 일단 뭐 키워드들 어떤 것 검색어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픽 준비가 됐는지. 네, 방금 말씀드렸던 주요 이슈가 저렇게 크게 5가지로. 주요 이슈가 우리 지금 제작진이 늦게 띄웠어요. 지금 아무래도 원고가 급하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영락 박사께서 얘기를 하는데 이미 떴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다음 거 보여주시죠. 요게 지금 뭔가요? 저 그림 같은 경우 이제 활자가 좀 작긴 한데 이게 사실은 조국 관련된 지난주 이슈 중에서 조국 장관 말고 다른 분들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으니까 그때 이슈가 된 인물들이 얼마나 검색량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런 빈도와 관련된 비중에 대한 네이버 검색인가요 지금? 요거는 이제 네이버 검색입니다. 네이버 검색이요. 네이버 검색에서 의외로 이제 제일 높았던 것들이 이제 김경록 PB와 관련된 게 10월 10일 날. 10월 10일 날. 그때 이제 알릴레오 방송 때문에 이제 가장 비중적으로 봤을 때 높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을 보였습니다. 유시민 이사장도 상당히 비교적 높게 나타났네요. 같은 네이버에서는 아무래도 알릴레오의 영향력이나 그걸 검색하려는 시도들 이런 부분들 해당 이슈에 대해서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것들이 뭐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월 10일을 기점으로 어쨌든 약간 폭증했다가 다시 좀 줄어드는 추세. 이게 상대 값이기 때문에 어떤 큰 그러니까 횟수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 값이군요. 내 검색어를 가지고 보는 상대 값입니다. 그러면은 구글은 어땠을까요? 구글 검색. 구글 검색 내용을 보게 되면은 좀 네이버랑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르네요, 진짜. 윤석열 검찰총장이 가장 높은 시점 11일쯤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때 한겨레 보도 때죠. 이때 11일에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이라는 그 검색어가 가장 높은 순위로 오르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글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되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왜 네이버는 김경록이고 왜 구글은 윤석열일까요? 글쎄요, 그거는 사실 해석의 영향을 제가 말씀드리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이게 동영상과 관련되어 있어서 검색을 하려고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정보를 탐색하려고 하는 것들의 시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네트워크를 좀 봐볼까요? 네. 키워드 네트워크. 예, 네. 이게 지금 뭐죠, 이게?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겨레 보도 이후에 어쨌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평가 혹은 댓글들의 내용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고 해서 그 키워드들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겨레 보도와 관련해서 지금도 방금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전히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고 한겨레가 보도를 통해서도 여전히 증거가 있다고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논란이 완전히 사그라들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총장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의혹의 것들이 계속해서 부정적인 댓글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윤중천으로부터 별장 접대 받은 것에 대한 의문, 이런 것도 시작해서 수사나 구속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어휘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수사하고 구속해야 된다라는 것도 있었는데. 이게 지금 네이버 댓글인 거죠? 네, 이거는 네이버와 다음을 합쳐 전체 다, 본 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도 최후통첩 집회를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구속이라고 하는 현수막을 제가 이제 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올 정도로 이런 좀 부정적인 여론도 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런데 이 사안을 조국 장관과의 대립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맥락을 거기다 좀 더해서 보는 사람도 있었죠. 그리고 또한 이제 이런 비판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윤석열 총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건 아니냐, 이런 식의 그런 담론들도, 그런 평가도 비중 있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좀 저도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해석들을 하시는 게, 이거가 이 한겨레 보도가 조국을 겨냥한 거다라고 분석을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윤석열을 겨냥한 거다, 청와대를 겨냥한 건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막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 결과도 굉장히 복잡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다양한 해석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들이 좀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번 봐볼까요? 네. 한겨레. 네, 한겨레 키워드가 제가 왜냐하면 이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된 수사 내용에 대한 걸로 댓글을 본 거였는데, 이제 전체적인 댓글에서 한겨레만 이제 관련된 것들을 추출을 한 거였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제 한겨레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 댓글에서는 쓰레기 언론이다, 이 기사가 문제다라고 하는 댓글에 가지고 이제 평가한 내용들이 좀 의미가, 네트워크가 좀 구성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중립적인 단어잖아요. 언론, 기사, 한겨레, 보도. 그렇죠. 이거는 그러면은 남은 거는 쓰레기밖에 없네요. 네, 지금.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작용했다. 그러니까 이런 네티즌의 의견이 있었다는 겁니다. 저희가 쓰레기다 아니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저희는 그냥 데이터에 있는 내용들만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유시민 이사장의 네트워크, 이 키워드 좀 보시죠. 네. 유시민 이사장과 관련해서, 유시민 작가라고도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유시민 이사장 관련해서는 다시 네이버하고 다음에 또 차이가 있어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색깔을 좀 달리했는데 파랗게 이제 네이버로 나왔는데, 네이버는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린 좀 우의경한테는 좀 성향들, 그런 우익적인 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쓰레기라고 평가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조국이라고 하는 조국 장관과 네트워크, 그러니까 일단 조국 장관과 유시민 이사장을 떼놓지 않고 이제 같은 이슈에서 벌어진 일이니까 이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건데, 아무래도 평가에 있어서 좀 부정적인 평가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좀 그런 것들이 하나가 의미가 형성이 됐다는 게 좀. 이 위에 있는 정도라는 게 무슨 정도인가요? 바른 길에 가는 정도인가, 아니면 정도껏 해야지의 정도인가요? 요거는 사실 제가 데이터를 확인해 보지 않았지만, 이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미로 쓰일 때도 있고, 어떤 정도껏 해라고 해서 쓸 수도 있는데, 큰 의미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에서 정경은 아마 정경심 씨 아닌가요? 네, 정경심 씨 같은 경우가 이제 분석할 때 이제 단어가 종종 이렇게 오류가 나서 잘리기도 하는데, 아마 정경심 씨였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어떤지 한번 봐볼까요? 다음은. 네, 다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가치 평가를 다루는 그런 식의 어휘들은 좀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유시민
그 이사장이 김경록 씨를 인터뷰하고 보도했었던 내용들, 그래서 그런 걸 중심으로 이것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평가한다. 뭐 그러니까 아주 긍정적인 평가나 이런 어휘도 없었지만 부정적인 평가도 그러게요. 없고 예, 이런 실제로 있었던 상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오히려 이제 그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이제 조국 그 장관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아마 더 다음에서는 많이 나타났던 걸로 보입니다. KBS를 한번 봐보죠. KBS 별로 안 좋은 얘기 많았을 것 같은데 일단 KBS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이게 네이버죠? 네이버. 네, KBS 키워드를 보면 아무래도 이제 그 대립 관계가 그 유시민 이사장과의 그 대립 관계가 좀 있었던 것이고, 그렇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KBS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이제 좀 좌파 정권,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비판을 많이 했다고 했기 때문에 좌파 정권의 매체다라는 것들이 여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입장에서는 KBS가 유시민 그 이사장과 그 결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KBS를 지지할 법도 하지만 여전히 좌파 정권의 매체다 이런 것들. 그렇네요. 되게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유시민 이사장하고의 대립관계의 구도로 보면은 KBS는 너무 보수화됐다라고 유시민 이사장이 공격을 한 건데 네이버 댓글은 여전히 너희들 좌파야, 좌파 정권, 좌파라고 공격을 하거나 뭐 이런 지금 것들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이제 KBS가 이제 조작 했다. 조작. 선동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이제 부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는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냐면 이제 이 모든 네이버 댓글이라고 전부 다 이제 보수화된 건 그렇죠,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다양한 견해가 담겨 있겠죠. 그럼 다음은 어떤가요? 다음 한번 볼까요? 네. 다음에서 나타난 것들은 사실 네이버보다 좀 더 다양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제 KBS가 오히려 공정성이나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좀 강하게 묶여 있긴 한데, 그 KBS가 기사를 왜곡했다. 그런 것들이 좀 큰 의미로 작용했고, KBS와 뭐 아까 그 네이버에도 있었지만 검찰과의 그런 고리, 그러니까 KBS와 검찰의 그런 그 정보 거래 같은 것들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좀 강하게 형성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KBS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기에도 이제 비판적인 거는 있었지만 이제 네이버보다는 좀 낮은 수준에서 뭐 쓰레기다 언론이다 뭐 이렇게까지 했는데, 전반적으로 뭐 네이버나 그 다음이나 뭐 기레기 같은 식의 이제 기자를 비판하는 그런 식의 인신공격은 없었긴 했지만 언론 그 공영방송의 성격에 있어서 좀 비판하는 방송을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댓글에 박민봉님이 2만 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뭐 이렇게 큰 돈은 저희가 뭐 감사하게 제작비로 우리 좋은 방송을 만드는 데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른 사건들에 있어서 좀 특이한 거를 좀 봐볼까요? 예, 저희가 사실은 5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는 보통 다루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조국 장관 사퇴 이슈가 너무 커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게 다루게 텐데, 이건 어떤 내용이었냐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얘기를 하셨다면 이제 분열과 관련된 것이 아니다. 대통령이 이 나라가 분열된 거 아니다. 원래 의견들이 다 다른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 말을 했을 때의 반응들인 거죠. 네네, 그게 그런 반응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저희 네이버랑 다음이랑 또 다른 게 있나 해서 찾아봤는데, 일단 네이버를 보게 되면 뭐 대통령의 국민 담화, 뭐 개혁, 조국,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제 그래서 일반적으로 네이버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 그 중에서도 이제 담화문에 있었던 내용들이 이제 평범하게 나왔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다음 같은 경우에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다음 거 한번 보시면, 다음에는 다른 것에 비해서 이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게 굉장히 이제 좀 큰 틀에 크게 이제 앞에 네이버와는 다르게, 네이버에는 이제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는데, 다음에서 이제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이제 좀 크게 좀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와 다음에 그런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뭐 공통적으로 뭐 나오는 단어들이 뭐 좋지 않은 단어들은 좀 더 크기가 크냐 작냐에 따르지만은 막 나오네요. 그러니까 네이버나 다음이나 다. 네, 곧 한번 네이버 네트워크를 한번 다시 보게 되면, 네이버 네트워크가 한번 그 방금 그런 지금 나왔던 것들을 네트워크를 이제 구성을 했었는데, 거기서 보게 되면 아무래도 강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검찰과 조국, 그런 뭐 검찰 개혁, 조국 있는데 그 좀 의미가 강하게 연결된 거,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조국 장관과 구속이라는 내용들이 좀 같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차이가, 그러니까 뭐 구속이나 뭐 단순히 빈도뿐만 아니라 아주 가깝게 자주 붙어 있는 단어로서 이제 조국
장관에 대한 구속 이런 내용들이 조금 네이버 네트워크에서 나왔다고 그러니까 볼 수가 한마디로 있겠습니다. 네이버 댓글에서는 조국 구속시켜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렸다라는 많이 거죠. 달렸다는 그런 얘기죠. 거를 볼 수가 있고 다음에서는 좀 어떤가요? 예, 다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주의라는 것들의 그런 어휘에 좀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분열이나 국론 분열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양한 의견이고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것이다. 당연히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는 일종의 뭐 다양한 갈등도 우리가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다원주의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원론적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한층 더 나아간 이런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의견의 다양성으로 보아야 된다는 그런 관점들이 민주주의라는 어휘를 중심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으로 그리고 좀 더 미래지향적인 어휘를 가지고 대통령의 담화문을 대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키워드가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키워드 분석을 하는데 계속 조국과 검찰 키워드밖에 안 나오니까 약간 국민 여러분들도 사실은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어찌됐든 좀 이게 한번 정리가 되고 다음 단계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냐 생각을 했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내용 준비해 주신 이경락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